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생활백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연금이나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병원비, 전기세, 교통비까지 겹치다 보니 노후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실 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미 마련해둔 지원금 제도만 제대로 챙겨도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주변 어르신들 중에는 매달 기초연금만 받아도 생활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얻었다며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몰라서 혹은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노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지역에 따라 어떤 추가 혜택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어르신의 경우 최대 약 34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는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매달 생활비 보탬이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김어르신은 은퇴 후 따로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도 얼마 받지 못하고 생활비가 빠듯했는데요. 기초연금을 신청해 매달 30만 원가량을 받으면서 식비와 공과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는 재산이 조금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 거주 주택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도 막상 신청해보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신청부터 해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나도 아직은 일할 수 있는데 어디서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주로 지역사회 환경 미화, 안전지킴이, 복지시설 지원 같은 일이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 돌봄,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또 시장형 일자리는 소규모 매장 운영이나 공동작업장 참여 등으로 소득도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보수는 공익형 기준 월 30만 원 안팎인데요. 일도 무겁지 않고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니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얻고 사회와 연결감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박 어르신은 경로당에만 계시다 무료함을 느끼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마을 도서관 관리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매달 보수도 받고 마을 사람들과 더 자주 교류하며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지원 내용은 정말 다양합니다. 매주 생활지원사가 찾아와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동행하거나 집안일을 돕기도 합니다. 또 정서 지원 활동도 있어서 혼자 계실 때 외로움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대상이 되는데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이 할머니는
매번 생활지원사가 와서 식사도 챙겨주고 말벗도 해주니 이제는 혼자 살아도 걱정이 덜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노후에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금 감면 및 문화교통 혜택입니다. 나는 소득이 조금 있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아도 뭔가 혜택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께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하철이나 버스, 국립공원과 박물관 입장료 등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통신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줄일 수 있어 매달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히 한파가 심한 지역일수록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이 오래돼 불편하거나 집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죠. 정부는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 주택이 오래돼 단열이 잘 안 되거나 보일러가 낡았다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을 일부 보조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 사는 최 어르신은 겨울마다 집이 너무 추워 고생하셨는데 집수리 지원으로 창호 교체와 단열 시공을 받아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거 지원 제도는 단순히 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는 노인 일자리나 문화 혜택 기회가 많고 시골 지역은 맞춤 돌봄이나 집수리 지원이 더 활발히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는 지역 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소득 수준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집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은 기초연금,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현금성 지원이 많고 국민연금 등 일정한 연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요금 감면이나 문화 혜택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준 노후에 꼭 챙겨야 할 정부 지원금과 혜택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맞춤 돌봄 서비스, 요금 감면 및 교통문화 혜택, 주거 지원. 이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제도 중 본인이 이미 받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이건 처음 들어본다. 나도 신청해봐야겠다.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노후 정보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의료비 절감 꿀팁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